네, 샌디 이후에 뉴욕장은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은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어떤 뉴스들이 또 시장을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주말 헤드라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주요 뉴스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만 시장이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오히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조기에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힘을 얻으면서 시장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 셈이 됐고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는 대선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증시에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욕장에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강한 재료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네, 노동부가 10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달에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는 17만 1,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치가 12만 5천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이로써 25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간 셈이 됐습니다. 특히 7월과 10월 동안의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취업자 수는 17만 3천 건이 증가했는데요. 2분기에 6만 7천 건에 비한다면 2배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 셈이 됐습니다. 10월 실업률은 7.9%를 기록을 해서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네, 일단 실업률에 포커스가 가장 맞춰졌었는데 7% 후반대 두 달째 유지가 됐죠. 네,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 구직자가 늘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10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서 9월달 실업률이 7.8%로 급락한 이후에 일각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좀 음모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10월 지표가 호전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됐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발표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좀 잡음이 있었는데요. 이번 또 결과도 대선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 어떤가요? 네, 이번 대선 앞두고 무엇보다 고용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됐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일단 양당의 반응을 집계해본다면 공화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성명 발표를 통해서 실업률 상승 자체에 주목을 했는데요. 고용지표가 경제정책에 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영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앨런 크루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민간 부문의 고용이 3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실 QE3의 가장 큰 이제 목표가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좀 제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기에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주요 지수가 약세를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관심을 집중했던 고용시장이 보다 안정되고 있는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를 조기 중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렉스닷컴은 고용지표가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의 수명을 짧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 외환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주요 석유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는 80.60을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에 80.05에서 상승했는데 9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양적 완화의 연장성 측면에서는 일단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더 낫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이 오히려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채권 시장 쪽으로 조금 더 활기가 찾아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좀 약세를 반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3%를 기록하면서 전주말 1.76%의 소폭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선을 앞두고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롬니가 당선된다면 국채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롬니가 의회와 재정 절벽을 좀 더 쉽게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경제 안정 기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바클라스 캐피탈은 롬니가 당선된다면 10년물 금리가 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롬니는 인플레에 매파적인 인물이어서 실질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의 모든 포커스가 미국의 대선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맞춰지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역시 초박빙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아직까지 승리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오차 범위 이내에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오바마가 47.5%, 롬니가 47.2%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합지열 한 곳 중에서 8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보다 20명 많은 290명을 확보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증시에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월가에는 퍼지고 있는데 재정과 세제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다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증시 후반에 좀 힘을 키워줬던 게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 G2에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흐름을 좀 이어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표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가 잇따라서 공개가 됩니다. 지난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표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5일에는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보다는 지표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공개되는데 역시 전주보다는 지표가 좀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9월 무역 수지는 전월 달에 442억 달러 적자에서 450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일에는 10월 수입 물가와 함께 11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유럽장의 마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